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시간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에 대해서 복습 많이 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한자 성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오늘은 5단원이네요. 여러분들 책 39페이지 가겠습니다. 39페이지 가면 지난 시간의 기록이라고 해서 역사라고 적혀 있네요. 자, 5단원에서는 역사 기록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장 넘겨서 자, 총 6개의 한자 성어들이 있네요. 여기 적혀 있는 한자 성어들은 전부 다 중국 역사에서 파생된 한자 성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중국 역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한문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단지 한문을 공부했을 뿐인데 중국 역사까지 알게 되는구나.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우리 교과서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한자 성어 두 가지만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뭐죠? 이제 요거하고 네 번째 줄,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국 역사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칠판 한번 가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 선생님이 조금 적어두긴 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하은주와 같은 고대 국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라는 뭐 상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전국 전역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영토 전쟁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 영토 전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예, 진나라였죠. 진나라, 진시황이 있었던 진나라가 전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고, 그리고 진나라의 힘이 좀 약해진 틈을 타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는 시기, 초한지 이야기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승리했던 이제 한나라 시대가 나오게 되죠.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나라 다음에는 어느 시대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면 위, 촉, 오 이렇게 되는 어떤 시대죠? 삼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죠? 위진남북조. 그리고 뭐죠? 위진남북조 다음에 맞아요.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중국 전체의 역사 변청 과정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한자성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화가거 이렇게 읽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지록, 위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화가거는 어느 시기로 해당이 되느냐? 자, 굳이 따지게 되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이 정도 시점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록이마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느냐? 진나라가 망해갈 즈음 당시 이때쯤 될 것 같네요. 이때쯤 요런 시기에서 나왔던 한자 성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두 한자 성어의 공통된 부분 있는 이 진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진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 자, 진나라 하게 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 자, 진시황이 있었던 그 시대를 좀 살펴보면 자, 한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중국 전체 대륙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진나라 이전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였죠. 그래서 진나라도 있었고요. 여기 조나라도 있었고 여기 한나라도 있었고 초나라도 있었고 뭐 기타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중국 전국시대 때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립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각각의 조그만 나라들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나라들의 최종 승리가 바로 진나라였고 그 당시 임금이 바로 진시황이었다. 진시황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자가 좀 틀렸네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진시황 이렇게 씁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진짜는 나라 이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뒤에 있는 시자는 뭡니까? 처음시라는 한자고 뒤에 있는 황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죠? 맞아요. 임금 황자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뭐 있죠? 자,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 아래쪽에 여기 적혀져 있는 여기 있는 왕자죠. 그런데 황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 위에다가 이런 글자가 더 있습니다. 그죠?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황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전국시대 때 수많은 나라가 있었으니까 각각의 나라는 전부 다 누가 있었을까요? 네, 여기도 왕이 있었고, 여기도 왕이 있었고, 자, 모든 나라에 왕들이 있었겠죠. 이런 왕들보다도 진나라의 진시황이 왕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맛백이라는 한자, 맞이, 첫 번째 우두머리 뜻을 가진 이런 한자를 합쳐가지고 황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원래 이 임금 황자는 뭐라고 할까요? 전설상에 있었던 아주 위대한 임금을 가리켜서 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나오게 된 원리가 임금들 중에서도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에 나온 첫 번째 황제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진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진나라에는 조금 나이 드셨던 소양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고요. 자, 소양왕 다음에 누가 있었느냐? 효문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자, 효문왕은 이름이 안국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고 안국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누구였느냐? 화양부인이라고 하는 화양부인이죠. 화양부인이라는 부인이 정실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효문왕 다음에 나왔던 임금이 누구냐? 장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장양왕의 이름은 뭐냐? 영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화면이 계속 커지네요, 이상하게. 자, 그런데 영이인이라고 하는 장양왕의 이름은 이인이라는 이름보다는 뭐가 더 유명했느냐? 자초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습니다. 자초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의 이름은 누구였느냐? 조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데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 이때 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불이. 자, 이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한나라 사람이었는데 시장 상인이었습니다. 그냥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 하는 역할은 뭐죠? 뭔가에 투자를 하고서 거기에 따른 이윤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부리가 어느 날 여기 있는 조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조나라에 있었던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영이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뭐 진나라의 왕자입니다. 안국군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서 여부리가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농사를 짓게 되면 몇 배나 이윤이 남습니까? 했더니 농사는 한 10배 정도 이윤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뭐 보석 같은 거를 팔고 다니는 보석 상인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100배 정도의 이윤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임금한테 만약에 투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투자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이윤이 남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니까 여부리는 그러면 저는 큰 상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부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자초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심지어는 여자까지 소개를 시켜주죠.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조희까지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초라는 사람과 조희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계속 이인이라고 했는데 왜 자초라고 하나요? 이러죠? 이 자초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면, 자, 안국군이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자신의 정실 부인인 화양 부인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리가 이제 화양 부인한테도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초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초가 화양 부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름이 자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부리가 일개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이 자초라는 사람이 결국에 장양왕, 진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시장 상인이었다가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재상이 되는 겁니다. 진나라의 재상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나왔던 한자 성어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세 번째 줄에 나오는 한자 성어예요. 자, 읽으면 기화가거라는 한자 성어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라고 하는 글자는 기이하다, 신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글자는 재화를 나타내는 글자죠. 재화, 재물, 어떤 물건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오는 이 가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가자는 우리가 보통 외울 때는 옳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옳을가라고 많이 외우는데 실제로 한문 문장에 쓰였을 때는 옳다라는 뜻 대신에 어떤 뜻으로 더 많이 쓰느냐? 뭐뭐 할 수 있다. 아니면 무엇 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 글자. 이 거자는 원래 의미는 우리가 거주하다라고 해석하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여부리가 시장 상인이었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의역이 좀 필요한데, 자, 물건, 재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떤 물건이 그 집에 아니면 그 가게에 살다라고 한다면 뭔가가 계속 어떻게 되죠?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쌓다라고 의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쌓다, 뭐 요즘 말로 치게 되면 투자의 개념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기와 과거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이하다, 재화. 그러니까 기이한 재화는 뭐뭐 할 수 있다. 쌓을 수 있다. 쌓을 만하다. 어떻게 할까요? 쌓을 만하다.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한번 뜻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이한 재화, 신기한 재화는 고가의 재화는 진기한 재화는 그죠? 진기한 물건은 지금 당장 소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큰 이익이 된다. 그죠? 나중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될 수 있다.
자, 결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었나요? 이때 나왔던 기화과거, 여부리와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칠판 한번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양왕까지 했는데 장양왕 다음에 이어지는 왕위가 누구한테로 이어지느냐? 당연히 장양왕의 아들한테 이어지겠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였느냐? 영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네, 맞아요.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때 진시황. 자, 자초의 아들이 이제 영정이 되는 거죠. 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났어요. 그리고 진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워낙에 똑똑하고 힘도 세고 그랬다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진나라가 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 그때가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보통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당연히 누구?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부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소라는 사람은 진시황에 비해 가지고 성품이 조금 인자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유약한 성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아주 강력한 이런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기 북방 지역에 있는 몽염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감독관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너 저기서 훈련을 좀 하고 와라 하면서 부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시황은 이렇게 천하를 막 돌아다니면서 순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죽게 되는데, 그래서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유언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소야, 응? 북방 지역에서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 빨리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왕위를 잇고 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달라라는 유언장을 남기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봤더니 조고라고 하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신분이 환관이었습니다. 자, 환관 무슨 뜻이죠? 환관. 임금 옆에서 뭐 수건도 들어주고 심부름도 하는 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조고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유언장을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강력한 왕권이 누구한테 이어질 것이냐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부소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부소하고 조고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었고, 임금 옆에서 진시황의 모든 권력을 보다 보니까 이 조고라는 사람은 슬슬 권력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수한테 왕위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호해한테 왕위가 가도록 유언장을 고쳐버립니다. 진짜 과감한 행동을 했어요. 자, 호해는 당시 부소의 동생이지만 호해는 당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 임금으로 호해가 앉게 되면 당연히 모든 권력은 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서 항상 보필을 해왔던 이 조고라는 사람이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언장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해가 정식으로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부소한테는 이제 가짜 유언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소는 나중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 몽염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장군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제 대들었더니 몽염을 어떻게 하죠?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어린 임금과 나이든 조고라는宦관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조고는 그때부터宦관 신분이 아니라 나라의 어떻게 되겠죠? 재상이 됩니다. 뭐 재상 또는 뭐 승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모든 이런 강력한 왕권을 결국에 조고가 차지하게 됐는데, 조고는 이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강직한 신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누구 말? 맞아요. 조고 말, 조고 말을 잘 듣는 신하, 조고 말을 잘 안 듣는 신하. 이렇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고는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 왕을 앉혀두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려야 하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신하를 어떻게 가려낸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폐하, 제가 폐하께 좋은 말을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승상이 잘못 알고 있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시오. 이것은 사슴이요. 폐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것은 분명 말이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니. 다른 대신들이 보기에는 어떻소? 이것이 사슴이요, 말이요. 말로 보입니다, 폐하. 폐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틀림없이 사슴입니다.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로구나. 저들만 없다면 이 나라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우선 저들부터 없애버려야겠다. 자, 보셨나요? 이게 지록위반입니다. 조고가 사슴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는 임금한테 선물로 주면서 말이라고 속였죠. 자, 그 모습을 본 이제 신하들은, 어떤 신하들은 말이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신하들은 사슴이라고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신하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조고는 앞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가 사슴이라고 대답하거나 아무런 말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누명을 씌워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권력이 조고한테 몰리게 되는 거죠. 이때 나왔던 한자성어가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글자를 좀 살펴볼게요. 앞에 지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뭔가를 가리키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록이라고 하는 글자는 맞아요, 사슴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자, 위자는 우리가 보통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웁니다. 할, 위.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의역을 해서 뭐뭐라고 하다라고 합시다. 뭐뭐라고 하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말, 맞자는 당연히 말이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뭐를 가리킨다? 사슴을 가리켜서 어떻게 한다고? 말이라고 하다 되겠죠. 자,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의 의미가 결국에 그러면 뭐겠습니까? 조고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확인하고 싶다, 권력을 막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을 농락했죠. 더군다나 임금이었던 자기보다 윗사람을 농락했다. 농락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 뭐 아니면 권력, 그죠? 권력을 마구마구 휘두른다.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했던 내용, 비록 한자성어 2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중국 역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오늘 했던 내용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나왔던 기화가거라고 하는 것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말기쯤에 진나라가 성립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였고, 여부류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 진시황의 아버지인 장양왕한테 투자했던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죠. 해석을 해보면 진기한, 재화는 투자하다, 쌓을만하다 라고 해석을 했었고, 큰 이익이 되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진시황이 죽고 난 이후에 조고라는 환관, 승상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때 나왔던 한자 성어였습니다. 해석을 하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해석은 윗사람을 농락해서 권력,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에 수록된 나머지 한자 성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